사주에서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는 상태는 0의 상태입니다. 숫자 0은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그 딱 중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명리에서도 강함과 약함, 온도와 습도, 음과 양, 오행의 균형, 이 모든 게 조화로울 때 이런 사주를 좋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0에 수렴하는 사주는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요, 사주팔자라는 8칸 안에 모든 오행과 음양이 똑 떨어지게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조금이든 많게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주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우뚱한 사주를 가지고 평생을 달려야 하는가? 여기에서 용신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용신은 사주의 기울어진 균형을 반대쪽으로 바로잡아주는 오행 혹은 십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용신이 운에서 들어와 줄 때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던 인생이 반짝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걸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모두는 사주의 부족한 오행을 용신으로 삼고서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만을 오매불망 기다린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즉 용신은 우리에게 모자라서 쓸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게 되는 간절한 그 무엇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사주로 보았을 때 사람 인생의 기본값이 불행인 이유는요, 여기 이 아이러니에서 시작이 된답니다. 내가 애초에 가지지 못한 것 혹은 가지기 어려운 것을 가장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 명리에서 읽을 수 있는 삶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한쪽으로 기우뚱한 채 살아가야 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운이 돌고 돌면서 한 번은 삶에 필요한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운을 대운이라고 해요. 대운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영향을 주는 운이라 모든 운 중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인생 안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용신에 해당하는 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기를 제외하면 결국 한쪽으로 기우뚱 기울어진 균형이 그닥 안 맞는 상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디폴트 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삶에 있어 우선적으로 알아가야 할 것은 대운이 좋아지는 시기를 잘 쓰는 방법보다도 용신 없이 기울어진 사주로 어떻게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주의 균형을 어긋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용신보다도 말이죠. 호불호에 관계없이 오히려 이 친구랑 더 오래 많은 시간을 살을 맞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를 조금은 귀찮고 때로 불편하게 하는 이 친구를 사주 용어로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사주에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나 그 세력이 너무 강하거나 하는 것처럼 귀신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리에 있는 오행이나 십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귀신을 없애고 싶어 한답니다. 귀찮고 번거로우니까요. 마주하기 불편할 수밖에요. 마치 방학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일기처럼 언젠가 해야 할 건 알지만 회피하고 싶은 인생의 숙제인 겁니다. 숙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네가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해도 결국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받아들이고 인정하자고요. 설거지거리들이 싱크대에 잔뜩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외면하면 할수록 그릇은 더 높게 쌓여가고 결국은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풍길 겁니다. 그러니 설거지거리가 탑이 되어버리기 전에 내 사주에는 어떤 숙제들이 주어져 있는지, 어떤 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비겁, 비견과 겁재입니다. 먼저 비겁에 연결된 키워드들을 살펴봅시다.
비겁은 나와 동일한 오행의 속성을 가진 십성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동료 친구나 가족, 지인들, 인간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와 동일한 오행이니 나를 강하게 하는 십성이기도 합니다. 십성마다 키워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성이 가진 숙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으로 비겁이 가진 숙제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진 철학과 타인이 가진 철학 혹은 고집 사이 그 중간에서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가, 이것이 삶을 관통하는 숙제가 될 거예요. 사주에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비겁이 많을수록 무언가를 나눠야 하거나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의 비중이 있는 거죠. 그렇기에 친구나 가족, 지인을 비롯한 인간관계가 내 이번 생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나 마주하며 배워나가야 하는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때로는 아픈 배신이 될 수도 있고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는 기울어진 관계가 될 수도 있으며 나를 종종 방해하는 얄미운 누군가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나를 강하게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주장이 뚜렷하고 강한 자아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잘 꺾이지 않는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숙제로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인생의 중요한 미션인 거예요. 물론 비겁을 포함한 모든 십성들이 어떤 오행에 해당이 되느냐 혹은 어떤 십성을 곁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각자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겠으나 돈 문제나 직업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비겁의 숙제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식상은 나의 에너지를 설계하는 오행입니다. 생의 순서로 본다면 비겁으로 태어나서 식상으로 탐색하고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움직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이며 직관적인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도 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상이 가진 삶의 숙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일 거예요. 식상은 가장 본능적인 본성의 영역을 담당하는 십성이기 때문에 본능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이런 것들도 식상의 숙제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식욕이라든지 수면 욕과도 같은 욕구들, 조금 더 늘어져서 쉬고 싶은 게으름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제어하고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삶을 관통하는 숙제라는 거죠. 비슷한 형태로 식상은 본능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강하게 가진 십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통제나 간섭에 느끼는 불편함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될 거예요. 식상은 방식이나 관례, 규칙에 구애받고 싶지 않아요.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강한 십성이니 결국 내가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그 중간에서 협의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랍니다. 식상은 나의 에너지를 설계하기 때문에 과도한 사주 같은 경우 가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기도 좀 쉬워요. 끈기가 부족해서 마무리까지 도달하기 힘들거나 중간에 자주 포기하게 되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로 치자면 여자분들에게는 자식과 관련되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알아가야 할 숙제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성은 생의 관계에서 식상의 다음으로 오는 십성에 해당합니다. 식상이 본능의 영역이라 단순하게 움직이고 시도해보면서 일간의 에너지를 설계했다면 재성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현실성 있게 일간을 도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재성에게 풀어가야 할 가장 큰 틀 속의 숙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만을 보고 시도하는 것과 아닌 것의 사이, 혹은 현실적 가치를 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죠. 재성이 숙제인 분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의 방향성이나
일 혹은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지표가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때로는 시작조차 해보지 않고 가능성이 없다 느껴지면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며 그냥 드랍해버립니다.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것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혹은 매력을 느낀다고 해도 나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닥 없으면 시작을 했다 손 치더라도 금방 심드렁해지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 지표만이 참고 대상이 되고 그 외 보지 못하는 가능성이나 희망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재성은 동시에 재화,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화나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혹은 돈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도 재성은 숙제에 해당할 수 있을 테고요. 또한 재성은 남녀 불문하고 육친 관계로는 아버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나 혹은 아버지 자체가 내 생에 풀어가야 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아내 혹은 여성을 의미하니 여자 관계나 아내와의 관계가, 또한 여자분에게는 시어머니를 의미하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번 생에 주어진 숙제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관성은 어떨까요? 먼저 관계로 따지면 일간인 나를 극하는 역할이죠. 그렇기에 관성이 사주의 기신으로 작용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균형은 나를 극하는 외부에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고 대응하는가, 이것이 삶의 가장 첫 번째 숙제가 됩니다. 관성이 기신인 분들은요, 외부에서 오는 위험이나 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주 속 안에 일간인 나를 극하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환경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나의 안전과 안위를 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것을 제어하려는 방식은 사주 명식에 따라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으나,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안전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관계나 상황, 환경을 내 방식대로 통제해서 다스리려고 하거나 일부러 나를 세워 강해 보이려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관에 편승해서 눈치를 보며 수동적이고 협조적인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관이 숙제라면 나의 안전을 지키려는 방식이 오히려 나를 더 위험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악질을 하지만 하악질을 너무 많이 하는 고양이는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은 가능해지겠으나 주어지는 다정한 손길이나 맛있는 간식 또한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 무서운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시도하기 전에 잔뜩 쫄아서 울며 불며 힘들어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 경험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요. 불주사도 맞아보니 잠깐 따끔하고 이별하면 못 살 것 같아도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관이 숙제인 분들은 미리 먼저 겁먹고 어깨에 잔뜩 힘을 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관은 명예나 직급, 직위처럼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자리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한 집착 또한 관의 숙제가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로 여성에게는 남편을 의미하니 남편과의 관계 혹은 남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갈등도 관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인과 편인을 포함한 인성입니다. 인성은요, 일간인 나를 도와주는 십성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라도 기신이라면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워가야 할 삶의 숙제들이 존재합니다. 사주에 인성이 기신인 분들과 상담을 하면 높은 확률로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과 내 이미지를 위해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이랍니다. 인성은 기본적으로 나를 돕는 오행이니 인정욕구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십성에 비해 강하게 탑재된 십성이거든요. 이런 인성이 사주의 기신의 역할을 하면 나를 위하는 행위와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행위 중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이 중 어떤 것을 위하느냐로 극단적으로 나오는 성향이 갈릴 수 있는 것이 인성의 특징입니다. 먼저 인정을 위한 욕구가 크다면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인데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직장 상사가 원하는 일정을 함께 소화해내거나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정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 설사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누군가를 거절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결국은 자신이 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반대로 나를 위한 행위 쪽에 힘이 실리면 위 케이스와는 정반대로 타인을 배려하는 부분이나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편인 사람과 아닌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차이가 많이 나서 자칫하면 주변인들을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의존성이나 우유부단함, 회피 성향이나 완벽주의로 인해 시도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인성이 기신인 분들에게는 같은 이유로 삶의 숙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어머니를 의미하니 육친으로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있을 확률이 좀 높고요.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아오면서 하는 일 특성상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진 조건이 좋은 경우보다 가진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은 그것에서조차 예쁜 구석을 찾아내더군요. 세상을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들이 다른 점은 귀신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삶이 수월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더라고요. 귀신과 용신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마주하길 피하지 마시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예쁜 구석을 찾아가 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귀신과의 여정이 많이 힘들지 않기를 소원해보며 오늘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